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의 경기입니다. 호주는 조별 예선에서 1승 4무 1패를 기록하며 패배하지 않는 경기를 이어갔고, 안정적인 수비력과 점유율 축구를 통해 꾸준히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시모 루옹고와 코너 맥칼페 등 유럽 4대 리그에서 활약하는 핵심 미드필더들이 부상으로 빠지며 중원 장악력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전력 차이와 조직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조별 예선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고, 홈에서 열린 호주전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내 수세적인 운영으로 일관하며 득점 기회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호주 원정에서는 6차례 모두 패배하며 상대에게 완전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고, 지난해 아시안컵에서도 호주 원정에서 0대4로 완패한 바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기에 부족하며 공격에서도 날카로운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해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호주가 홈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가며 점유율과 찬스 창출에서 앞설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는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호주의 승리가 유력하며 인도네시아의 수비적인 운영으로 인해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일본과 바레인의 경기입니다. 일본은 최근 A매치 27경기에서 22승을 기록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조 1위를 굳히고 있습니다. 미토마, 쿠보, 카마다를 앞세운 공격진은 빠른 템포의 전개와 강한 압박을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강한 수비력과 함께 다득점 경기를 펼치며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바레인은 최근 걸프컵에서 우승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월드컵 예선에서는 1승 3무 2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현재 조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본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맞대결에서도 0대5로 완패하며 전력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운영을 통해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의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에 밀려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레인은 적극적으로 수비에 집중하며 실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실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이 홈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했을 때 다득점 경기 흐름이 예상되며 경기 후반 바레인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추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과 오만의 경기입니다. 한국은 조별 예선에서 4승 2무로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핵심 공격 자원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도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빠른 전환 능력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센터백 김민재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서 수비라인의 조직력과 안정감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에서 실점을 허용할 여지도 남아있는 만큼 수비 집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오만은 조별 예선에서 2승 4패를 기록하며 중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비교적 날카로운 역습과 높은 집중력을 바탕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초 열린 걸프컵에서도 결승까지 오르며 저력을 보여주었고, 바레인과의 결승전에서도 경기 후반까지 끈질긴 모습을 유지하며 강한 정신력을 발휘했습니다. 한국과의 최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수비 핵심인 김민재가 빠지면서 오만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을 시도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만 역시 쉽게 물러서지 않고 역습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공격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다득점 경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만큼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다득점 접전 끝에 한국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조 2위에 올라 있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수비와 탄탄한 중원 운영이 특징이며 빠른 측면 공격을 활용해 상대를 공략하는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점유율 축구를 통해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실점이 적고 경기 운영이 안정적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키르기스스탄은 월드컵 예선에서 1승 5패를 기록하며 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불안정함과 빌드업 과정에서의 실수가 많아 경기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쉽게 실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어려운 흐름을 보이며 실점률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에서도 결정력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의 전력 차이가 상당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고 키르기스스탄은 이에 맞서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역습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이 전력과 경기력에서 확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이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즈베키스탄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이란은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조 1위로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메흐디 타레미, 사르다르 아즈문 등 유럽에서 활약하는 공격진을 중심으로 높은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 능력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탄탄한 볼 점유율과 빠른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흔들며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월드컵 예선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중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을 활용해 득점을 노리지만 상대가 강한 압박을 가할 경우 빌드업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란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역습과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이란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공격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크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전력과 경기력에서 확연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란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카타르와 북한입니다. 카타르와 북한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카타르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2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보이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북한은 월드컵 예선에서 2무 4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상대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도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 상대의 강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비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카타르의 공격력을 완벽히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카타르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주도권을 잡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북한은 이에 맞서 수비적인 운영을 하면서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력 저하와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한 성적을 고려하면 카타르가 경기의 흐름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카타르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요르단은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2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별 예선에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활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점이 적은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정교한 패스 플레이와 측면 전개를 통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은 월드컵 예선에서 3무 3패를 기록하며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어려운 경기 운영을 펼치며 실점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경기 흐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결정력이 부족하고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요르단이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팔레스타인은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수비적인 운영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가능성이 크며 요르단이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요르단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이라크와 쿠웨이트입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이라크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조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한 피지컬과 조직적인 수비 운영이 강점이며 중원에서의 점유율 싸움과 빠른 역습 전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쿠웨이트는 월드컵 예선에서 3무 2패를 기록하며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 운영에서 다소 수비적인 전술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공격에서는 결정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소극적인 운영을 하며 상대의 압박을 견디는 데 집중하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 실수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라크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쿠웨이트는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라크가 전력과 경기력에서 확연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라크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사우디와 중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의 월드컵 예선 경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1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조별 예선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불안정함과 함께 공격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강한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 빌드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은 월드컵 예선에서 2승 4패를 기록하며 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상대의 강한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며 공격에서도 유기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더욱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강한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며 역습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원정 경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홈에서 더욱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우디아라비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는 만큼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